제 방송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수년간 단기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주가가 5배 정도 오르는 기업이 있다. 이건 왜 그런가? 매출 대비 시총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유보율이 수천억이고 PER도 7밖에 안 되는 아주 저평가 회사인데 주가는 안 오르고 있다. 즉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질문 같은데요. 이분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식 공부를 시작하다가 여기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지요. 재무제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분기이익까지 이렇게 봤는데도 주가가 그 이익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이 왜 이럴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의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이란 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주식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99%가 주식에서 돈을 날린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주식 투자 과정 살펴봅시다.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낱말을 듣거나 어떤 사람들은 감으로 대충 때리 맞추기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합니다. 한두 번 해보니까 잘 되죠? 너무 잘한다 하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100만원 넣었는데 200만원 됐다. 그러면 1000만원 넣어본다. 돈이 금방 늘어날 것 같죠? 대략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다 그 끝은 벌었던 돈보다 훨씬 크게 돈을 잃게 되는 거죠. 피터 린치도 이걸 알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다. 왜 샀는지 모르니까 팔고 더 내려가면 어쩔 줄 모른다. 이 사람이 한 말 그대로 하죠. 감으로 하던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차트 공부를 하게 되죠. 차트를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주식은 매일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주식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좀 차트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은 차트로 하는 거다 착각하게 됩니다. 차트 기법 처음 한두 번은 잘 맞았어요. 외국에서도 이런 차트 기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봅니다. 이 패턴대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씩만 벌자 이런 목표를 만들지요. 그러면서 꿈을 키웁니다. 난 부자가 될 거다. 그리고 난 특별하다. 이 방법은 또 실패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 방법으로 하다가 한 방에 다 날린 사람들 스토리가 많죠. 손절을 철저히 해도 이게 실제로 부자가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바둑 하실 줄 아시는 분들 혹은 모르시는 분들 이세돌하고 바둑해서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없지요. 이 사람은 실력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주식에서 그럼 이세돌이 있죠. 주식의 이세돌이 누구냐? 피터 린치. 월가에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을 이긴 자는 오렌 버핏과 피터 린치 둘뿐이다. 자, 이런 주식계의 이세돌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존 리도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착각. 오렌 버핏도 예측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하다. 오렌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도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야 된다. 이 말은 주식의 단기 예측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보수일수록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능하다 하고요. 하수들은 차트로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패하죠. 다음은 수급 플러스 차트를 알게 됩니다. 어떤 회사를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같이 사고 있어요.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왜 돈을 잃었는지 궁금해하고 기관 프로그램의 매매 때문이라고 탓한다. 실패 맞죠? 그러다가 일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 피터 린치 아무 쓸모없는 정보들을 읽는 건 시간 낭비고 기업 분기 공시 자료를 읽어야 된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기업만 평가하고 투자하면 된다. 기업을 평가하랍니다. 좋은 기업 보유하고 턴어라운드 기업 보유하고 공부 잘하면 될 것이다. 이러니까 오 이런 게 있다 대박 나도 피터 린치가 될 수 있다. 이제 드디어 재무제표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하다가 심각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재무제표 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수년간 적자가 된 기업 그 회사 주가가 5배 올랐다. 재무제표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뭐야 이거 실적 보라 하더만은 그대로 안 가졌나 이런 생각하면서 역시 주가는 귀신도 못 맞춘다 힝 하면서 다시는 주식 안 한다. 포기하는 사람 많죠. 주식으로 역시 돈 벌기는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얻고 남들에게 주식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제 주위에도 봤어요. 성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왜 자신의 경험으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짓습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찾아서 그들이 하는 방법 따라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는 게 주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자,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직장 다니면서 돈 벌기,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죠. 두 번째, 살면서 로또 맞기, 이런 기대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우연히 대박나기, 네 번째, 상속받기 등등.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살지만 대다수는 이런 특별한 경우를 바라고 살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로또, 상속, 청약 받아서 성공했다. 저 삶이 과연 일반적입니까? 주식시장도 상과 비슷합니다. 자, 수년간 단기 순손실 발생했는데 주가가 5배 정도 오른 기업이 있다. 미천 회사가 테마를 가지고 이유 없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걸 보고 재무제표는 안 맞다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나 오렌 버핏도 이런 걸 알고 있겠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화시킬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매출도 수천억이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수백억인데 매출 대비 시총이 30%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는 왜 그럴까? 이 회사들은 왜 이럴까요? 이걸 보기 전에 미천 마켓을 알고 가야 됩니다. 미스터 마켓이란 말은 변동성 심한 시장을 빗댄 것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이 썼던 비유에 시작된 표현입니다. 미스터 마켓이란 거는 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어쩔 때는 엄청 저평가되기도 하죠. 이런 미스터 마켓을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미스터 마켓도 그 방향으로 간다. 즉 주가는 1+1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대로 간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매출 대비 시총이 매우 낮다. 이거는 소외된 기업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미스터 마켓을 이해하면 알 수 있죠. 이런 거는 시간을 주면 그 기업의 가치대로 가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린 시간 1년, 2년, 6개월 이게 아니죠. 언제 주가가 제자리 찾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그 기업의 실적 제대로 하고 있나 계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저평가된 회사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향 산업군의 동향으로 갈 수 있는 기업. 예전에는 휴대폰 충전기가 많이 없었죠. 보급할 때는 산업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다 보급됐어요. 이럴 때는 하향군에 있죠.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업에는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1번과 2번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주면 기업의 가치대로 주가가 간다, 이 말씀 드렸죠. 주식 투자를 하고 시간을 주고 수익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 회사를 바닥에 잡길 바랍니까?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겸손함이 가장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주식에서 승리하죠. 여기서 잠깐, 분기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미스터 마켓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유보율이 한 보따리. 기업이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저평가고 왜 주가가 안 오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업이 있고 그 회사 돈만 많다. 이런 회사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회사는 영원히 저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져서 투자하시는 분도 많죠. 예전에 이런 사람 봤습니다. 이 회사는 청산 가치가 더 높단 말이지. 그래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망하면, 청산하면 내가 실제로 투자한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회사는 영원히 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식 공부는 당장 이해되고 당연하게 보여도 1년 후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해한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 성공하시려면 경험과 겸손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이런 책 있죠? 이거 유명해서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요. 이 책에 뭐라 나왔나 봅시다.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돼 있죠. 10장 제목입니다. 이거 읽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식할 때 이익이 가장 중요하죠. 이익이 중요하다, 그래 당연하지, 이해 완료했어요. 근데 아까 이분도 분명히 피터 린치 저 책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익에 관한 이야기 요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쓴 것처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니죠. 저게 이해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시면 매년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유보율이 한 보따리, 요거는 재무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보율, 재무 안정성은 기업의 성장의 왼손은 거들 뿐 그런 지표일 뿐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성장해야지 주가는 오르게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이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해보십시오. 매년 같은 이익을 본다.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냥 배당금 받는 용이 밖에 안 되겠죠. 진짜 그 회사가 점점 성장한다, 완전 커진다, 그러면 내가 투자 온전히 하게 됩니다.
같은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매일매일 3%씩 버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기업의 성장률입니다. 매년의 기업의 성장률, 그게 우리가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파입니다. 만약 10% 된다. 10% 돼도 좋죠. 왜냐면 은행 이익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만약에 적금 10%짜리 있다. 그러면 바로 동락이 되죠. 하지만 주식 투자는 복리로 이루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은 주식 투자 성공하시려면 기업의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런 좋은 회사에, 이 좋은 회사란 거는 시장 지위도 분명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좋은 회사에 분산 투자한다면 주식 투자 리스크는 제로입니다. 저는 확실히 주식 투자 리스크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공하는 길로 가보십시오. 끝.